꼬실 땐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하더니 한 달 실적 안 나왔다고 바로 찬밥이 되더군요. 교육도 제대로 안 해주고 방치했으면서 뻔뻔하게 실적 압박만 했다. 비양심적인 관리자들이 너무 많다. 이직을 경험했던 보험 설계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팀에 기대도 컸고 스스로 동기부여도 해봤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 반복되는 실망뿐입니다. 보험 설계사의 이직은 단순한 회사 이동이 아닙니다. 실적, 생존, 성장 가능성, 이 전부가 달렸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고객과의 신뢰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직 전에 관리자나 회사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좋은 조건만 믿고 옮겼다가 다시 후회하곤 합니다.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후회 없는 이직을 해야 하니까요. 이직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직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정말 많습니다. 수당체계, 상품의 경쟁력, 회사 인지도, 조직 규모.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입니다. 사수, 관리자, 리더, 어떤 표현을 쓰든 결국 핵심은 사람입니다. 교육 방식, 조직 분위기, 일하는 시스템까지 모두 사람의 태도와 철학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이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남은 설계사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보험영업 조직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직한 설계사의 적응과 성장은 대부분 사수나 관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수당체계 아래에서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성장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리자나 리더가 책임감 있게 동행하고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팀에서는 신입 설계사가 빠르게 실무를 익히고 고객 관리 노하우를 쌓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교육이나 성장에는 관심 없이 리크루팅 숫자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설계사들은 또 방치되고 이직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보험영업 조직은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 개인 사업자 구조로 운영됩니다. 설계사들은 회사 소속이 아닌 위촉 형태의 독립사업자로 일을 하게 되죠. 이 말은 곧 조직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고 교육도 관리자의 재량에 맡겨지고 실패해도 구조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는 사람, 즉 사수나 리더, 관리자, 이 사람들의 실력과 마인드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장도 생존도 교육도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철학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건만 보고 이직하면 결국 같은 실수,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한 설계사는 한 보험회사에서 교육만 잘 들으면 450만원 지급이라는 조건을 보고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교육비와 정착지원금까지 주니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전엔 각 지점장들의 성공 스토리만 반복되고 오후엔 시험에 나올 법한 부분을 대충 짚어주는 식의 교육. 게다가 DB도 주고 고객 확보도 어렵지 않다고 했던 약속은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워라.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무조건 배워야 한다. 일단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하나씩 배워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년 안에 퇴사하면 지원금 전액 환수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설계사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바로 퇴사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업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받았던 동기가 13명, 그 중에 무려 9명이 도망쳤습니다. 조건은 좋아 보였지만 사람이 문제였고 구조는 엉망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내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보험영업은 철저히 개인의 책임이 따른 일이고 누구도 대신 성공시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니면 혼자서는 버틸 수조차 없는 구조인가 이 차이입니다. 초기 교육, 실무 가이드, 멘토링이 갖춰진 팀에서는 개인의 노력이 제대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 교육도 없이 방치된 팀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초조차 못 다진 채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직은 결국 환경의 선택입니다. 실력은 내가 만들지만 그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은
사람과 조직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보험 설계사로서 이직을 고려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수당체계, 브랜드, 상품 모두 중요합니다. 이직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조직의 리더가 영업을 하고 있는가? 그냥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면서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가? 신입에게 1대1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있고 실제 성장 사례가 있는가? 실적에 걸맞는 인품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정직한가?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조직인지 확인하고 이직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조건보다 당신이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는 것이 실패 없는 이직의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들의 이직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직을 반복하면서도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고 선택한다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겉모습이 아니라 조직의 본질을 꿰뚫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단순히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업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잘못 끌으면 나의 몇 년, 10년 이상 나의 아까운 시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직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 앞에서는 기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건보다 사람을 먼저 확인하세요. 말이 아닌 행동, 조건이 아닌 문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해줬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상담을 받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